오늘은 지금까지 호주가 겪어왔던 동물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호주를 생각하면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떠오르죠. 실제로 호주는 야생 동물이 국가 전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죠.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호주에 도로를 횡단하는 개들이 차에 밟혀 죽는 일이 많아지자 개가 이용하는 다리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신비한 국가 같은 호주의 내면에는 야생 동물 때문에 겪었던 곤욕들이 숨어있죠. 호주는 전쟁에서 수차례 패배를 맛봤습니다. 근현대에 벌어진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면서 실전 경험과 함께 국방력도 나름 훌륭한 강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다른 국가와 전면전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야생 동물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호주는 국수인 에뮤와의 전쟁부터 정말 어이없는 사건으로 토끼의 여우, 심지어 고양이와도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다른 나라 어디를 봐도 야생 동물 때문에 군대를 동원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 호주는 이런 상황이 꽤나 많이 벌어졌죠.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들었을 때는 뭐 이런 전쟁이 다 있나 싶지만 이야기에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복잡한 문제가 섞여 있습니다. 생태계 혼란부터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전쟁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죠. 유난스럽게 호주에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호주의 특이한 생태 환경 때문입니다. 호주는 다른 대륙들과 붙어있지 않은 고립된 땅을 가지고 있죠. 고립되었다는 특징 때문에 호주는 다른 대륙과의 생태 교류가 불가능했고 고유한 생태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호주의 원주민들만 있을 당시에는 이런 환경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근대 이후 영국인들이 호주로 이주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정확히 말하자면 영국인들이 들여온 동물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호주에 거주하지 않던 동물들은 호주의 생태계를 교란시켰고 이어서 인간들의 삶까지 침투하게 된 것이죠. 에뮤는 원래부터 호주에 살던 종이지만요. 그럼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채널에서도 알아봤던 에뮤 전쟁부터 알아보죠. 호주가 동물을 상대로 벌였던 전쟁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퇴역한 군인들은 딱히 할 게 없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문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농경지는 점점 넓어졌고 끝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까지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에 농경지가 들어서면 당연하게도 농가에 야생동물이 출입하게 되죠. 그래도 초기에는 농가를 찾아오는 야생동물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1932년 호주의 가뭄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죠. 1932년 가뭄으로 야생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었던 에뮤들이 가까운 농가로 떼를 지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가에 멧돼지가 나오는 일이 종종 있지만 호주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죠. 무려 2만 마리의 에뮤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먹이를 찾으러 내려온 거대한 새떼는 농가의 모든 것을 먹어치웠고 농부들은 사람만한 새를 상대할 수 없어 도망치죠. 인간이 동물에게 영토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호주는 빼앗긴 서부 농경지를 되찾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키게 된 것이죠. 채널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이야기니 새와 인간의 치열한 전쟁을 넘기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에뮤 전쟁은 호주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에뮤는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힘들었는데 심지어 똑똑하게 움직이며 인간에게 위협까지 가했으니 무서운 적이었죠. 참고로 이때 빼앗긴 서부 농경지는 지금도 되찾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 역시도 채널에 올라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호주군과 토끼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죠. 에뮤와 덩치도 크고 지능도 높은 편이니 군대까지 동원했다고 쳐도 고작 토끼를 잡겠다고 군대까지 동원할까 싶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상황을 알고 다시 보면 이해가 되죠. 앞에서 말했듯이 호주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고립된 호주의 생물들은 다른 대륙에 사는 생물을 볼 기회가 없었죠. 다만 토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태즈메니아 섬에서 도망쳐 나온 식용 토끼들이 살고 있긴 했죠.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식용 토끼였기에 들개와 같은 천적에게 잡아먹히기 일쑤였죠. 그러다 1859년 호주에 거주 중이던 영국인 토마스 오스틴이 들인 사냥용 토끼 24마리 중 일부가 호주 생태계로 도망치게 됩니다. 오스틴이 들인 토끼는 사냥용이었던 만큼 발도 빠르고 생존력도 강했죠. 앞서 말했듯이 들개가 존재하긴 했으나 지금까지 사냥해오던 생물에 비해 너무도 빠른 토끼를 굳이 사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생존력이 강한 만큼 무서운 번식력을 보이며 기존에 살고 있던 식용 토끼와 교미를 하게 되었고 슈퍼 토끼가 탄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토끼는 호주 전역의 풀을 먹어치웠고 호주의 토착종들은 먹을 게 없어 개체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토끼가 너무 많아지니 호주 당국은 군대까지 출동시킨 것이죠. 토끼 전쟁 역시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호주군의 패배입니다. 호주군은 상당한 수의 토끼를 박멸했지만 호주군이 잡는 토끼의 숫자보다 번식력이
번식하는 토끼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현재는 포식동물들이 토끼를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이전만큼의 개체수가 존재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2억 마리라는 숫자는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여담으로 호주는 야생 동물에 대한 보호가 엄격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토끼만큼은 사냥을 해도 큰 제재 없이 벌금형으로 넘어가죠. 토끼를 향한 울분이 느껴지네요. 토끼 전쟁과 비슷한 이유로 시작된 사건도 있습니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는 붉은 여우 모피가 유명한데 사실 여우는 호주의 토착종이 아니죠. 호주에 여우가 들어오게 된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세기에 영국인이 사냥을 위해서 들여왔다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토끼 전쟁 당시에 여우가 토끼의 개체수를 줄여주길 바라면서 풀었다는 이야기죠. 둘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맞든 토끼에 천적인 여우가 있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호주는 여우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일까요? 이유는 호주의 특이한 생태계 때문입니다. 토끼들은 여우를 마주했을 때 유전적으로 각인된 천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쳤지만 호주의 토착종들은 여우를 봐도 느긋하게 행동했죠. 당연히 여우의 입장에서도 자신을 보고 도망치는 토끼보다는 토착종들을 사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주에는 여우를 사냥할 종도 없었죠. 여우의 숫자가 긴박하게 늘어가기 시작하면서 호주는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우는 적어도 토끼보다 도움이 되었죠. 여우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로 막대한 양의 여우가 잡혔고 호주는 여우 모피 수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우가 호주 모피 수출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여우 자체가 달가운 생물인 것은 아니었죠. 보통은 여우가 육식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우는 극지방과 사막 같은 극단적인 기후에서도 생존하는 만큼 가리는 것 없이 잘 먹습니다. 곤충부터 식물, 심지어는 인간이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까지 먹어 치웠죠. 여우 역시도 잡아들이는 숫자보다 번식하는 숫자가 월등히 많았고 호주는 여우에게도 패배했습니다. 여우는 여전히 엄청난 숫자가 남아 호주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죠. 다음은 낙타와의 전쟁입니다. 낙타 역시도 호주의 토착종이 아니죠. 호주의 낙타는 19세기 중반에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들여왔습니다. 들여온 이유는 건조 지역의 운송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였죠.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때 들여온 낙타를 모두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일부는 사람의 손을 벗어나 야생으로 떠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의 반복이죠. 호주에는 낙타를 잡아먹을 대형 육식 포유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낙타는 건조 지역에서 잘 생존하기 시작했고 결국 낙타는 급속도로 불어났죠. 늘어난 낙타의 숫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2009년 호주 가뭄 때 벌어졌죠. 가뭄의 영향으로 야생 낙타들이 물을 찾아 민가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 때를 지어서 밀려왔죠. 마을에 몰려온 낙타들은 물탱크부터 소화전이나 에어컨 실외기처럼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있는 시설물은 죄다 박살을 내며 돌아다녔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 호주는 이번에도 낙타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군대를 동원해 헬기로 낙타를 마을에서 몰아낸 뒤에 쫓아낸 낙타들에게 총알을 퍼부어 도살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호주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죽인 낙타의 숫자는 16만 마리에 달하죠. 이렇게 많은 숫자를 죽였음에도 낙타 선멸전은 유의미한 결과를 불러오지는 않았습니다. 호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낙타의 숫자를 영구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죠. 이렇게 낙타 개체수 조절은 반 정도 포기합니다. 2년 전에도 낙타 선멸전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샀었죠. 5일 동안 벌어진 선멸작전은 고작 1만 마리를 죽이는 데서 그치며 현대 호주군도 야생 동물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아직도 진행 중인 길고양이와의 전쟁이죠. 고양이도 호주의 토착 생물이 아닙니다. 호주에 고양이가 처음 들어온 것은 17세기였죠. 새로운 땅을 찾아온 유럽인들이 애완용으로 고양이를 들여왔는데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야생에 버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양이 역시도 호주 토착종들에게는 너무도 낯선 존재였죠. 심지어 고양이도 여우 못지않게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다 보니 호주의 생태계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호주의 발표에 따르면 야생화된 고양이가 소형 포유류 20종을 멸종위기종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길고양이 200만 마리를 살처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표는 호주 내부에서 많은 반발을 샀죠. 길고양이가 소형 포유류를 멸종 및 멸종위기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굳이 살처분까지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히냐는 것입니다. 부풀려진 통계를 바탕으로 길고양이의 서식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죽이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호주의 야생 동물들은 계속된 도시화로 살 곳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에뮤가 농가를 습격했던 이유도 이와 비슷했죠. 그런데 호주의 멸종위기종 담당관은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양이가 미워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종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틀어진 여론은 돌아오지 않았죠. 이에 호주 당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양이 살처분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사실 고양이가 호주 생태계 교란의 주범인 것은 맞죠. 똑같이 생태계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여우와는 달리 고양이는 대부분 과잉 사냥을 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해도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만큼 많은데 과잉 사냥을 주로 하다 보니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이죠. 아무튼 호주는 고양이 살처분을 위한 공장을 설치하거나 고양이의 현상금을 거는 방향으로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마지막은 가장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쥐떼와의 전쟁이죠. 작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영상 중에 하늘에서 쥐가 비처럼 떨어지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쥐가 비처럼 내린 것은 아니고 한 농가에서 곡물 창고를 청소하자 숨어있던 쥐들이 튀어나온 것이죠. 이 사건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지역은 현재도 쥐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농가 인근의 상점도 쥐의 배설물과 시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쥐들은 렙토스피라즘까지 옮기고 있죠. 가정집에서도 쥐들은 전선을 갉아먹고 자동차나 농기계를 고장냅니다. 호주는 쥐를 박멸하기 위한 쥐약을 주문하기에 이르죠. 아직 진행 단계라 지켜봐야겠지만 쥐는 지금까지 호주가 겪었던 포유류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번식이 좋아서 과연 쥐떼를 확실하게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토끼의 번식력도 막지 못했으니 말이죠. 오히려 쥐를 잡겠다고 풀어놓은 독극물이 환경에 악영향만 끼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물론 길고양이와 쥐떼를 상대로 놓은 엄포는 전쟁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죠. 군대가 동원되지도 않았지만 호주가 야생 동물 때문에 겪었던 일화들을 모으다 유사한 일화들이어서 함께 다루어 봤습니다. 호주가 야생 동물 때문에 치른 곤욕들이 얄궂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쥐떼를 제외한 모든 사건들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죠. 피해를 본 것은 오히려 생태계였습니다. 이제라도 어떠한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호주가 겪어왔던 짐승과의 전쟁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